안녕하십니까. 김현종 부원장 수학 맡고 있습니다. 네, 영주고 이제 합격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수학 강의는 어떻게 열리는지, 또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신소지공학과 나왔고, 그다음 경기과학고 나왔고, 그다음 이제 여러 학원에서 강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중등 수학과 고등 수학 이제 그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등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는 내용이 되게 작습니다. 고등 수학에 비해서 배우는 내용이 되게 적고, 그 한 단원 나가는데 템포도 엄청 느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학기 시험 범위를 똑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우는데 고등학교 때도 똑같이 2차 방정식을 배워요. 근데 이게 중학교 때는 2차 방정식이 중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으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게 소단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아이들이 내신 대비하고 했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똑같이 공부했다가는 그 양을 못 쫓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동안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대부분 이제 좀 수학 공부를 많이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어떤 유형, 그냥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냥 그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고, 그럼 학교 시험에 이제 그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그럼 우리가 그거를 풀 수 있냐 없냐는 그냥 그 유형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냥 암기하고 있는지, 그럼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흉내 낼 수 있는지, 그렇게 평가가 되었다면은 이제 고등학교는 배우는 내용도 많아지고, 그게 단순히 전부 다 암기로 해결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 이제 중학교 시험이랑은 좀 다르게 이제 고등학교는 시험의 변별력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학교마다 난이도가 다르겠지만 이제 변별력이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근데 그런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은 시중의 문제집에서는 볼 수 없는 문항들이에요. 물론 이제 학교 프린트나 학교 부교재나 뭐 교과서에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기도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도 아예 이제 본 적도 없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고등학교 시험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상위권을 도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동안 중학교 때 했던 공부 방법이랑은 좀 많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수학을. 그동안은 아이들이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로 다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암기도 당연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해가 없으면 이제 어려운 문제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전혀. 왜? 못 봤으니까, 그냥. 처음 본 문제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시험 보거나 어떻게 이제 공부를 같이 할 때, 뭐 같이 이제 학원에서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이제 이 문제 왜 못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은 처음 봐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이 문제 처음 보는데요. 근데 시험 문제는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여야 돼요, 이제 고등학교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그냥 봤던 문제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험지에서는, 이제 중학교 시험지는 20문제라고 치면은 대충 한 16문제 이상은 다 봤던 문제인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지는 그게 10문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한 8문제, 한 장 정도만 우리가 이제 봤던 유형, 그냥 이제 문제집에서 흔하게 봤던 유형이고, 항상 고등학교 시험지는 그 이상 하나를 더 물어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 그냥 뭐 1학년 때 그냥 뭐 이렇게 쉽게 그냥 암기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2학년, 3학년 뭐 대수, 미적분, 벌써 이제 과목 이름부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절대 못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학습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개념 이해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양보다는 이제 뭐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시험에 좀 최적화된 수업이 되게 중요해져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책상 앞에 앉아서 뭐 문제집 많이 풀고 간다, 뭐 몇 건 풀었냐, 몇 번 돌렸냐,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수학은. 물론 많이 볼수록 장점은 있겠지만 절대 그게 효율적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배우더라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게 바로 뭐 이렇게 변별력 문항, 뭐 어려운 고난도 문항에 바로 적용될 수 있게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 걸쳐서 공부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제 고등학교 수학은.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냐? 일단 수업 시간, 이제 정해진 이제 그 시간표에 나와 있는 수업 시간은 대부분 판서 강의가 될 거고, 판서 강의 아니면 이제 시험 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판서 강의를 이제 진행을 할 거고, 거의 2시간 반 정도씩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이제 뭐 한 번 쉬거나 이제 보통 한 번은 쉴 거고요. 뭐 이제 그날 좀 아이들 컨디션 봐서 뭐 짧게 2번 쉴 때도 있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이들이 이제 그동안 다녔던 학원들이 대부분 좀 소규모로 이제 그룹식으로 이제 뭐 한 4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수업을 듣는데 들어왔을 텐데, 이게 이제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2시간 학원에서 이제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과 이제 미팅하는 시간,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뭔가를 배우는 시간은 3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그냥 뭐 문제 풀고 있거나 뭔가 확인받거나 뭐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선생님한테 실제로 얻어가는 시간은 30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때까지는 커버가 되거든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들어야 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 몇몇 학원에서는 저도 좀 이렇게 아이들 얘기 듣고 좀 충격받은 얘기인데, 그냥 책에 이렇게 무슨 문제지, 뭐 예를 들어 뭐 개념 원리면은 개념 원리 책의 개념을 읽어보래요. 그리고 그냥 이제 문제를 풀어요, 바로 아이들이. 뭐 설명 들은 것도 없이. 안 풀리면 그 다음에 와서 찾아와서 설명해주고. 아이들이 정확하게 뭐를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설명이 다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몇몇 빠지는 부분만 채워주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냥 이제 그룹식으로 진행이 되는 수업은 이제 고등학교 때는 사실 이게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중학교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판서 강의, 거의 2시간 넘는 판서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뭐 좀 힘들어 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는데, 그걸 좀 버티면서 이제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이제 뭐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복습 영상, 이게 지금 유튜브 페이지거든요. 제 이제 유튜브 페이지인데, 요거를 이제 아이들한테 그날 수업한 거를 뭐 그날 밤에 바로 보내던가 아니면은 늦어도 다음날 제가 이제 영상으로 보내주면은 이제 숙제를 하거나 뭔가 공부를 할 때 요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막혔을 때 제일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비슷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이 적용됐는지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어려운 문제든 내가 이제 해결이 안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험은 어차피 다 못 봤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던 거를 이거 못 본 문제인데 어디서 봤더라, 자꾸 이걸 기억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어떤 이제 뭐 이 문제에서 뭐 방정식이라던가 뭐 최대 최소라던가 뭐 극값이라던가 어떤 이제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문제에서 그런 키워드들을 만났을 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생각을 하라고 했는지, 그거를 기억해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 수업을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고 하는 게 사실은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아이들이 암기를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그냥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제 고3까지 이제 이 수업을 이제 아이들이랑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수능에 이제 제일 자주 나오는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절대값을 포함한 미분 가능성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이제 고2 때부터, 고2 때 이제 그걸 배우거든요. 고2, 고3 진행을 하면서 적어도 100번은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근데 그만큼 그걸 봤을 때,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 수업 내용이 떠올라야지 이제 그 문제 내용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 아이는 이제 뭐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저런 부분에서 부족하고 한 부분은 이제 어떻게 채워나갈까? 그래서 이제 판서식 수업이 있고요. 2시간 반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클리닉 시간이 있습니다. 클리닉 시간에는 이제 뭐 학교별 이제 지필 대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학교별로 예를 들어 뭐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뭐 서술형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선생님이 좀 예고를 해준다던가, 그러는 부분들은 이제 아이들이랑 저랑 호흡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보충 자료 같은 게 이제 학생별로 아니면 학교별로 수준별로 나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이제 테마별 강의 자료가 따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수업 자료도 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학생별로 나가는 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방학 때는 주간 테스트가 이제 뭐 이렇게 자주 치러지진 않을 거, 주간 테스트처럼 이제 자주 치러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시험은 최대한 많이 보는 게 목표기는 해요.
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뭐 클리닉 시간에 이제 아이들 같이 한번 시험을 볼 때도 있을 거고, 그냥 수업 시간, 판서 시간 외에도 이제 뭐 테스트를 같이 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 이제 진단하고, 그다음 이제 어떤 뭐 숙제를 해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 아이들 개개인이 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이해를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유형별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과제들은 학생별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 과제가 있을 거고, 이제 문제집 관련해서 좀 질문이 많으신데, 항상 이제 수학 수업 이제 뭐 이렇게 진행한다, 뭐 아니면 학부모님 상담을 한다 하면은 제일 많이 뭐 여쭤보시는 게 이제 어떤 문제집으로 나가시는지예요. 문제집은 그냥 딱히 없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일단 판서 강의할 때랑 학교별로 공통 과제는 나갑니다. 근데 그건 이제 대부분 판서 강의 시간에 이루어질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아이들이 해결을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 이제 숙제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제 아이들별로, 학생별로, 뭐 그 반, 똑같은 수준 반 안에서도 학생별로 문제집이 다 따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작 위치가 다르잖아요, 지금. 누구는 어느 정도까지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일률적으로 그냥 어떤 문제집을 딱 정해서 나간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원에서는 이제 판서 강의만 진행을 하고 어디서는 이제 소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수업 시간이나 이제 클리닉 시간 같은 거를 최대한 빼가지고 이제 원장님이나 소장님한테 부탁드려서, 사실 클리닉 시간을 제가 이렇게 빼는 게 다른 수업을 못 하기 때문에 그 강의실에서 좀 어려운데, 이건 제가 이제 많이 부탁드려서 뺐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시간표 보시면은 그 부분 좀 자세하게 시간은 말씀드릴 거고, 어쨌든 이제 판서 강의는 일단 장점이, 제일 뚜렷한 장점은 아이들한테 균등한 수업이 진행이 된다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그룹식 수업을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4명, 5명 있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질문 받는 수업을 해봤는데, 이게 아이들한테 다 그 시간이 공평하게 돌아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뭐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는 아이들한테는 좀 더 뭔가 많이 해주게 되고, 또 아니면은 이제 뭐 질문이 없는 아이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질문이 있는데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질문이 너무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이 설명이 너무 길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아이들은 만족할 거예요. 안 힘들거든요. 나랑 선생님이랑 대면하는 시간 외로는 편해요, 사실. 그냥 문제 풀고 있으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뭐 1시간 반 뭐 몇 시까지 이제 풀자, 어디까지 풀자, 그거 그냥 해치우고 가면 돼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기회를 일단 제가 이제 짠 컨텐츠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돌아간다. 그리고 제가 앞에 서서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그룹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와서 질문하는 거 대응만 해주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만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빠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봐주고 집에 갔어. 집에 간 다음에,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이거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저 얘기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판서 강의를 진행을 하는 거는 수업 자료부터 오늘 2시간 반 동안 제가 떠들 내용에 대해서 컨텐츠를 다 짜고, 이 시간 분배라던가 아까 이제 판서 보시면 판서를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도 뭐 내용에 빠질 때도 있지만, 어쨌든 그 기회들은 균등하게 돌아가고,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균등하게 채워질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규모로 하게 되면은 단점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좀 학생 실력이 점검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대1 과외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잘한다고 해요, 과외 선생님이. 우리 아이 잘해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냥 과외 선생님이 내주는 문제집 그 수준에 맞게 내주는 문제집 그냥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거나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더 중학교보다 훨씬 더 경쟁이잖아요. 그 경쟁으로 갔을 때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딘지 객관적으로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들이 아이가 시험을 못 보면은 원래 잘했는데
이 정도 받을 아이는 아닌데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합니다. 왜?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의 위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은 뭐 많이 해봤자 1대1로 만약에 한다 치면은 뭐 한 학교 한 학년 대상으로 정말 많이 해봤자 10명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그 한 학교 한 학년에 올인해야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군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실력 파악이 어렵다. 그리고 이제 뭐 시험을 같이 보기도 어렵고 그런 환경이 조성도 안 되고. 대신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소규모로 하는 게 단점만 있는 건 아니죠. 무조건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판서 강의에는 당장 질문이 좀 어렵죠. 물론 이제 제가 아이들 표정을 좀 봅니다. 수업을 하면서. 그 표정 보면은 그 질문을 안 해도 이해 안 됐다는 그 표정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냥 뭐 다시 설명을 좀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진행하지만 뭐 제가 이제 눈치를 못 채고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좀 뭐 수업 시간에 사실 이제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아이들이 잘 질문을 안 해요. 이게 막 녹화도 하고 있고 수업이 뭐 여러 이제 뭐 여건상 잘 질문을 안 하는데 이제 그런 질문들을 수업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아까 선생님 저 이제 뭐 수업 내용 중에 여기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걸 이제 개별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 아까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뭐 숙제나 과제나 개별적으로 나갔던 과제에 대해서 뭐 잘 안 됐던 부분 아니면 그 이상으로 좀 더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생별로 보충 자료가 나가고 클리닉 시간에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할 겁니다. 이제 클리닉 시간은 이제 요 강의실에서 똑같이 이루어지고 저는 저 뒤에 뒤에 이제 맨 뒷자리에 앉아 있을 거예요. 맨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아이들이 이제 와서 질문하고 다시 이제 앉아서 공부하고 하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뭐 사실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그 그룹식으로 수업하는 그런 이제 20분, 30분 봐주고 나머지 1시간 반 이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수학 내용을 찾아서 처음부터 개념부터 공부한다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머님들도 다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수학이 혼자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념부터 처음 이제 공부한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판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이게 무조건 기반이 돼야 돼요.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뭐 끝나고 클리닉 시간에 뭐 봤던 이제 개념 내용 다시 보면서 문제 풀면서 점검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뒤에 와서 질문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이제 학부모님들과 저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이 될 건데 이제 학생들은 저한테 이제 모르는 걸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24시간 제가 뭐 이제 물론 이제 뭐 자고 있으면 좀 뭐 답변이 늦거나 뭐 이렇게 사정은 있겠지만 그때 이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피드백 관련해서 이제 저는 사실 이제 학부모님들보다는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더 하는 편이에요. 사실 이제 아이들 이제 뭐 고등학생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뭐 수업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좀 불만 사항 같은 거를 학부모님들한테 전하고 그게 이제 학생들한테 전해지면은 스트레스예요. 어머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학창 시절에 다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뭐 다 아시잖아요. 저랑 이제 학생들이랑 최대한 소통 많이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제 학생들은 저한테 해줘야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학교 수업을 듣진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선생님이 수학선생님이죠. 수학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는지 뭐 시험에 뭐 나온다더라 뭐 범위는 어디다더라 뭐 수행평가 뭘 한다더라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수업 뭐 거의 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뭐 아이스 브레이킹 식으로 질문을 던져요. 뭐 요즘 학교에서 어디 나가니 뭐 수행평가 뭐 한대니 뭐 시험 범위는 어디니 나오면 바로 알려줘 뭐 학교에서 바로 뭐 문자로 알려줘 뭐 해줘 뭐 아니면 뭐 부교재는 뭐 나왔어 뭐 교과서는 뭐 쓰니 이런 거 이제 다 물어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잘 저한테 알려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제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보를 좀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다음 이제 학부모님들과는 저랑 이제 소통을 하는 부분이 뭐 물론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금 학생이 학습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좀 연락을 드릴 거예요. 좀 집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교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뭐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 외에도 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좀 많이 지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많이 쓰죠. 저도 많이 쓰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많이 쓸 텐데 아이들이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화장실에도 들고 가고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제가 뭐 수업할 때 막 휴대폰을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뭐 이렇게 울렸다고 해서 뭐 카톡 왔나? 뭐 이렇게 뭐 보진 않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뭐 여기서 이제 클리닉 시간에 공부를 할 때 물론 이제 뭐 문제를 잘 푸는지 뭐 어쩐지 이런 것도 물론 보지만 그 학습 태도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집중을 많이 하는지, 뭐 휴대폰을 많이 보는지. 물론 이제 휴대폰 다 걷긴 할 거예요. 걷긴 할 건데 이제 뭐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이런 좀 안 좋은 습관이 있다. 안 좋은 습관이 있을 때 이제 요거 좀 집에서도 좀 이렇게 좀 공부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은 제가 이제 연락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이랑 이제 공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주기적으로 뭐 2주 내지는 뭐 3주 정도에 한 번씩 연락 드리면서 진행할 겁니다. 강좌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이제 기본반입니다. 여기는 입반 테스트는 없고요. 입반 테스트는 없고 이제 공수원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도 들을 수 있는 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이름을 제가 이제 기본반이라고 좀 지은 걸 조금 후회를 하는데 목표는 1등급 반입니다. 그냥 기본반도. 기본반도 목표는 1등급 반이고 뭐 기본반 심화반 있는데 뭐 기본반 봤다고 해서 뭐 절대로 무슨 뭐 목표치가 낮아진다거나 뭐 그런 거는 없고 물론 이제 시작점이 조금 이제 다른 아이들보다 좀 늦은 상태거나 아니면 좀 천천히 가고 싶은 아이들 그런 이제 기본반을 수강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수원 주요 단원을 일단 12월 동안 봐요. 6회 수업 동안 지금 2회 진행이 됐고 이제 6회 동안 진행이 돼서 이제 주요 단원만 일단 먼저 보고 그다음 이제 1월부터 다시 처음부터 찐득하게 이제 공수원부터 나갑니다. 공수원부터 이제 전부 끝까지 나가고 그다음 이제 개학 후에는 뭐 계속 이제 내신 대비 이제 들어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다음 이제 공수2는 안 하느냐 요 반에서 요 1, 2월에 이제 공수원 나가고 공수2도 다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나갈 거예요. 어느 정도는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공수2 앞부분이랑 공수원 뒷부분이 상당히 그 연결 접점이 많아서 같이 배우면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이게 한번 끊어지면 좀 흐름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제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요 강좌 관련해서는 이제 뭐 디테일한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심화반입니다. 심화반은 12월 이제 공수2 주요 단원이랑 공수1 이제 시험반을 보고 있는데 시험반도 이제 2회 진행이 됐고 여기는 이제 공수1을 한 번 정도는 가볍게라도 배웠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듣는 거예요. 미리 시험반은.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바로.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중간고사 범위를 받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기말고사 범위를 받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전범위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보고 그동안 배웠던 거 어떻게 점검하고 하는데 여기 좀 듣고 있는 학생이 좀 있어서 그런데 좀 뭐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조금 이제 뭐 다른 데서 배워서도 오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막 많이 배워서 왔대요. 많이 배워서 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좀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뭐 배운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그냥 기본 문제 풀었구나. 그냥 또 유형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다가 왔구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딱 시험처럼 그 유형에서 뭔가 그 하나를 더 물어보면은 거기서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고 좀 예고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시원하게 풀는 게 목표인 반은 아니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먼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개념 설명도 다 같이 하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1, 2월에는 공수1 이제 심화 단계 들어가는데, 이제 공수2 먼저 앞부분 좀 먼저 보고, 여기는 이제 공수2를 먼저 좀 볼 겁니다. 공수2를 먼저 좀 볼 겁니다. 공수2를 먼저 좀 보고, 그 다음 이제 공수1 심화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학 후에는 이제 학기 중에는 이제 내신 대비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럼 난이도가 어떻게 많이 다르냐? 일단 이제 난이도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수학 공부하는 수학 시험을 치르는 게
이제 학교 내신, 이제 아이들이 당면에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수능이 있어요. 근데 이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와서 수업을 좀 해보니까 좀 아쉽게도 그 이제 고3 아이들도 좀 만나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들어봤는데, 내신은 좀 잘 그래도 따는 학생들이, 뭐 당연히 이제 뭐 내신은 결국 뭐 1등부터 이제 줄 세우기니까 잘 따는 학생들도 수능 가서 너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평택이 내신 시험지가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목표치를 좀 낮게 잡고 공부를 합니다, 수학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내신 뭐 1등급 받고 뭐 다른 과목도 잘 봤어요. 근데 막상 고3 때 대학을 쓰려고 하니까 최저를 못 맞춰서 못 써요, 학교를.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여기서 들었습니다. 만나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내신 잘 봐놓고 논술을 봐요. 그냥 최저 몇 개만 맞춰가지고 단은 못 맞추고, 뭐 논술은 최저가 좀 작은 데로 해가지고 논술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학교에 해당하는 용주고죠. 용주고 학교의 시험지보다는, 그러니까 평택에서 상위권 학교의 시험지가 일단 적어도 목표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전국 단위 경쟁으로 가는 수능 체제에서도 아이들이 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수학 수업을 하는 게 좀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두 수업 다 그냥 내신 자체는 1등급이 목표는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더 이제 관리도 더 들어가고, 네. 그런 이제 고난도 문제나 이제 앞으로 수능 공부를 대비해서, 좀 그렇게 난이도를 조절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특강 같은 경우는 대수특강이랑 미적분 원특강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수2도 이제 2학기에 보고, 이제 뭐 2학년 때 이제 대수나 이제 아이들 미적분을 듣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공부 공부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짧은 여름방학, 그러니까 겨울방학은 2달 정도 되죠. 근데 여름방학은 3주, 4주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름방학 때 공수2 하기도 빡세요. 아이들이. 이제 2학기 대비로 공수2 준비하기도 빡세요. 그러니까 그때 대수나 미적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을 놓치면은 사실상 현행 준비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대수를 아직 못 들어본 학생, 뭐 미적분을 못 들어본 학생이 여름방학 짧아서 놓치고 하게 되면은 내년 1년 뒤에 겨울방학에 이걸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럼 사실상 현행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대수 같은 경우 제가 사실 처음에는 좀 이제 대수반에 대해서 조금 이제 난이도를 그래도 대수 내신 정도까지는 목표로 좀 생각을 하고 해서 난이도를 좀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수2 수업도 그렇고 대수 수업도 그렇고 미적분 수업도 그렇고 공수1이랑 병행해서 들을 수 있는 컨텐츠로 제가 그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수1을 제대로 몰라도 그냥 지금 중3 때 배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만 어느 정도 소화를 해도 대수 수업 들을 수 있게, 미적분 수업 들을 수 있게 지금 요거는 컨텐츠를 제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공수2 심화반 정규를 들어오려면은 입반 테스트가 필요한데, 대수나 미적분은 입반 테스트가 필요가 없어요. 네, 컨텐츠를 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각각 이제 강의는 그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다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표는 지금 이제 12월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화목에 아까 이제 공수1 주요 단원 특강, 이제 거의 처음 듣는 학생이나 아니면 이제 제대로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싶은 학생 대상으로 이제 주요 단원 특강, 그다음 공수2 주요 단원 특강 화목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나는 한 번 정도 배워봐서 이제 실전 시험지를 한번 보면서 어떤 느낌으로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주말에 이제 공수1, 공수2 미리 시험 특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 이제 겨울방학 되면은 이제 공수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화목 6시부터 8시 반까지가 되고, 공수1 심화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수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주말에도 이제 심화반이 똑같이 있어요. 이 차이점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리닉 시간. 여기 특강은 위에 있고, 클리닉 시간이 이제 화, 목, 일 이렇게 있습니다. 화, 목, 일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반을 듣던, 뭐 예를 들어 월수, 뭐 심화반을 듣는다. 그럼 화목 1 클리닉 나오면 됩니다. 뭐 화목 기본반을 듣는다. 화목 1 클리닉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뭐 주말에 토요일 수업을 듣는다. 화목 1 클리닉 나오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과목이나 뭐 다른 거 일정 겹쳐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요 클리닉 세 타임은 그냥 어느 반 상관없이 아마 강의실도 여기가 될 건데 그냥 여기 와서 뭐 자유롭게 질문하고 공부하고 가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용주고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용주고 관련해서 수업은 이제 학기 중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별 내신이 들어가야 되겠죠. 방학 때는 뭐 어떻게 공부를 한다 쳐도 이제 학기 되면은 학교별로 이제 학교 자료라던가 뭐 교과서 출판사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이제 좀 보게 될 건데 그래서 용주고반은 이제 화목 기본반 계속 이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화목이 용주고 기본반이에요. 그다음 월수 심화반이 용주고 심화반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온다라고 하면은 요 주말은 이제 연합반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주말은 연합반으로 운영이 될 거고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구성이나 이런 걸 봐서 뭐 난이도나 이런 건 편성이 될 건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 지금 용주고 합격자 대상이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 월수나 이제 화목으로 시간표는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국어나 지금 앞서서 영어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과학선생님도 와서 설명하실 건데 세 과목은 다 주말에 몰려 있거든요. 주말에 몰려 있는데 이거 수학까지 주말에 있으면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 이제 뭐 여기 막 9시에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계속 있어야 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수학만큼은 좀 빼가지고 요 평일에 이제 용주고반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반을 원하신다 그러면 이제 화목, 그 다음에 이제 심화반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월수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정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학교 아이들이랑 듣는 게 크게 상관없다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의 심화를 원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심화연합반도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웬만하면은 지금 이제 월수나 화목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